11월 30일 수업에서 여러분과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뇌실계와 뇌척수액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부분까지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실계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뇌실계는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뇌척수액을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러한 뇌척수액은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뇌척수액은 뇌실계의 맥락총에 분포하고 있는 뇌실막 세포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뇌척수액은 측내실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가장 많은 양의 뇌척수액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측내실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은 실간공을 통해서 제3뇌실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3뇌실에서 대뇌수도관을 거쳐서 제4뇌실로 통과하면서 지주막 하관과 중심관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맥락총에서 생성된 것들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분은 소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0%에서 80% 가까운 뇌척수액이 다시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가 되는 위치가 바로 어디죠? 경막 정맥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이 이제 간뇌이죠. 이 간뇌, 대뇌와 뇌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얘를 우리는 사이뇌, 간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감각 신호를 뇌에 입력하는 신경세포와 뇌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즉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시상과 시사하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 피질과 중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얘는 특히 제3뇌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보시면. 그리고 얘는 대부분의 감각을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가 바로 후각입니다. 후각이고요. 그리고 이 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각성 상태를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에서 손상을 받게 되면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상의 중요한 기능, 아까 감각을 전달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자발적 움직임과 그리고 신경근 협동에 관한 정보가 바로 이 관련되는 감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정보는 어디에서부터 받냐면 소뇌나 기저핵에서부터 받아가서요. 얘를 어디로 전달하는 거예요? 대뇌 운동 피질로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하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상 아래에 있어서 시상하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얘는 브레인스템, 뇌관이죠, 그죠? 뇌관 위에 있고 시신경이 교차하는 곳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죠. 항상성 기전에 관여하면서 더불어서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를 어떤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계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식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갈증이라든지 수분 전해질 평형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과 각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궁수축과 수유에 영향을 주고 이게 변형계와 연관되어 있는 정서와 행동, 성정체성과 관련된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해서 이 아이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내분비계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뇌하수체 쪽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간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송과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솔방울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송과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서 그 일중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뇌하수체의 성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월경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뇌 방구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이 대뇌 방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두엽과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는 중심전회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중심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거죠, 그죠? 이마 쪽으로. 그래서 이 그 전두엽의 기준으로 보시면 중심 전회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의 뒷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고 위치하고 있고 중심구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기능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서 손상을 받게 되면 운동성 실어증, 즉 이렇게 말을 적절한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 기능의 상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입니까? 예, 그래서 이 두정엽 쪽에서는 중심 후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중심구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두정엽을 중심으로 본다면 두정엽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각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베르니크 영역 손상을 입게 되면 언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얘는 감각성 실어증, 즉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후두엽은 뒤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시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측두엽은 양쪽 옆에 있습니까? 후각과 청각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뇌피질입니다. 대뇌피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1차 체성 감각 피질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얘는 표면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들을 전달받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체성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 후의 부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정엽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운동 피질은 어디겠어요? 전두엽 맨 뒷부분, 아까 말씀드렸었죠. 중심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전두엽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에 그 중심 전회가 있고요. 뒤쪽 두정엽 쪽에 중심 후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표면에 세선 감각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또 발성을 하게 되면 얘는 그 정보를 고심성 섬유를 통해서 어디로 전달을 합니까? 감각 피질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감각 피질이 바로 중심 후회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감각 피질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일단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 안에서 어떤 그 통합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중심 전회로 전달이 되면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차 운동 피질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명령을 누가 전달을 하는가? 원심성 섬유가 전달을 해서 어디로 골격근으로 전달을 해서 여기에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받은 것들이 우리 그 주체로라고 하는 곳에서 교차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손상을 받게 되면 왼쪽에, 그 다음에 왼쪽에 손상을 받으면 오른쪽에 어떤 감각이라든지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이 기저핵입니다. 기저핵은 대뇌 방구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구조물이고요. 얘는 부분적으로 시상을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저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대뇌 피질과 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기저핵은 주체 외로계의 일원인데요. 아까 주체에서 있죠, 그죠? 주체로. 그 주체로를 제외한 어떤 대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주체로를 제외한 것들 중에 운동 기능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주체 외로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주체 외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주체 외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대뇌 피질의 활성을 조절을 하고 있고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핵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체라고 하는 것과 흑질, 담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선조체는 다시 미상핵과 피각, 그리고 담창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조체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운동 과다를 보이는, 그러니까 춤추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제 무도병이라고 얘기를 한 데 있었죠, 그죠? 그래서 헌팅턴 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흑질에서는 이게 도파민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들어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진전 마비, 그러니까 운동 어떤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어떤 퇴행성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이 이제 변형계입니다.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어떤 정서, 그리고 그 모티베이션, 동기라고 하는 것과 학습, 기억에 관여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그 변형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해마, 유두체, 그리고 편도체, 뇌활, 후구, 대상회라고 하는 것과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구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편도체, 그 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거가 시상하부죠, 그죠? 그 다음에 피추이터리 글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그 뇌하수체, 이렇게 뇌에서의 어떤 위치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변형계에서 보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히포캄푸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해마이죠, 그죠? 예, 탈라무스 있고요. 그다음에 포닉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뇌활이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이제 바로 유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대상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마와 유두체는 학습과 기억, 특히 공간에 대한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정서, 특히 공포 반응에 대한 것을 이제 느끼고 기억을 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 기억은 주로 이제 그 사파, 즉 자서전적인 기억과 관련되어 있고요. 집중력과 관계어 있는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포닉스라고 하는 것은 해마와 유두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활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후구라고 하는 것은 후각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냄새를 잘 맡나 못 맡나가 굉장히 이렇게 정서 반응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치매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대상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좀 정신분열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얘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와 시상전액은 학습, 그 다음 기억과 관련된 부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손뇌 있습니다. 손뇌. 작은 뇌죠, 그죠? 리틀 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대뇌 후두엽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뇌관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간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중뇌가 있고, 교뇌가 있고, 그 다음에 밑쪽으로 이제 연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사내실의 덮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이렇게 보면 벌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쪼개놓은 사과 모양이라고 이제 우리 교재는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 벌레 모양의 어떤 그 우리가 그걸 뭐라나 충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 손해 쪽으로 갈라져 있는 손해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틈이 있는 걸 보이죠, 그죠? 이 틈에 의해서 이 손에는 전엽과 후엽, 탈의 결절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 기술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 제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손해에 분포되어 있는 손해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손해각이 세 개가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각각 중뇌와 교뇌와 연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 조절이죠. 그래서 움직임의 어떤 정확성, 운동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게 한다거나 그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통합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얘들 뭐 이렇게 미세한 어떤 정교한 어떤 움직임을 하는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었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드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뇌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브레인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미드브레인과 즉 중뇌와 그다음에 교뇌, 뇌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판스, 그다음에 메듈라, 연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중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 중뇌에서는 그 1번, 2번 뇌신경을 제외한 3번, 12번까지의 뇌신경, 총 10개의 뇌신경을 이 바로 뇌관에서 기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혈관계라든지 호흡 조절,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민감도 조절, 그리고 학성 및 의식과 관련된 굉장히 통합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몸과 이 그 뇌,
간에 소통되는 모든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들이 바로 뇌관을 경유해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뇌각이라고 하는 거가 있을 때 얘는 중뇌 앞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안 넣어놨네요.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고, 그 대뇌각은 아래쪽으로 이제 뇌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하나가 이제 흑질인데요. 이 대뇌각에 붙어 있는 그 대뇌각이 붙어 있는 그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얘는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고 있고, 아까 앞에서도 보셨었지만 기저에게서 봤었었죠, 그죠? 도파민을 분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뇌에는 또 사구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 하면 중뇌 뒤쪽에 4개의 언덕처럼 생긴 모양입니다. 우리 교재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위이고요. 얘는 그게 위쪽에 있는 것을 이제 상구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쪽에 있는 상구에서는 이제 안구 운동을 담당을 하고 있고, 하구 쪽에서는 전정 안구 반사, 즉 청각과 관련되어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사구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사구체하고 당연히 다른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뇌 수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뇌 수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었죠, 그죠? 아까 척수액이 이제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중뇌 내부에 있는 구멍, 중뇌 수도관이라고 하면 이제 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뇌나 척수를 틔우는 액체, 뇌척수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계라고 하는 거 중뇌 수도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피계 부분에는 적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왜 적핵이냐면 철분이 많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적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적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의 어떤 운동피실과 소뇌 그리고 척수를 서로 연결해 주어서 움직임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뇌에서는 3번, 4번 그 뇌신경이 기시하고 있어요. 즉 동안신경과 활자신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뇌교 보십니다. 폰스. 이 폰스라고 하는 것은 소뇌와 대뇌 사이의 어떤 정보 전달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폰스는 그 위쪽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상소뇌각 그리고 중소뇌각, 그다음에 하소뇌각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소뇌각은 소뇌하고 중뇌를, 중소뇌각은 소뇌와 교뇌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소뇌각은 소뇌와 연수를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관이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이렇게 중뇌, 그다음에 교뇌, 그리고 연수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감각 및 운동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5번, 6번, 7번 뇌신경이 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3차 신경, 외환신경, 안면신경이죠. 그 각각의 신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실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뇌관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연수. 우리가 숨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주체가 있어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교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수에는 호흡 중추가 분포되어 있어요. 특히 화학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심장 중추, 그리고 혈관 운동 중추에서 압력 수용기가 있어서 혈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사 중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토 반사라든지 기침 반사라든지 연화 반사라든지 교근 반사, 하악 반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반사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반사 중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에는 이게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뒤에 8번부터 해서 12번까지의 그 뇌신경이 기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망상체입니다. 이 망상,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망상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레티큘러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죠, 그죠? 얘는 그 뇌관에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그물 모양의 회색질이 많은 작은 섬처럼 뿌려져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척수 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뇌관 전체를 통과를 해요.
그러면서 시상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신경핵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망상체라고 하는 것은 각성과 의식의 유지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뇌관을 손상받으면 우리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 근데 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뇌관에 분포되어 있는 망상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망상체에서는 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골라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이외의 어떤 망상체의 기능으로는 체성 운동 조절이라든지, 특히 뭐 근긴장도라든지 균형, 자세와 같은 체성 운동 조절을 한다거나, 통증 조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연수의 어떤 심혈관계나 호흡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우리 중추신경계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중추신경계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조금 연결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부학 교재 그리고 생리학 교재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